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솔티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영덕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솔티 마을 좀 개인 소개와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솔티마을은 원래 송송리의 옛 이름으로 네. 솔티, 소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뜻으로 네. 솔티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와인도 있고 주스도 있고 식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와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원래 술이라는 뜻이죠. 라틴어의 그 비눔이라는 그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이게 와인 그러면은 프랑스가 이제 종주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는 보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라든가 이집트 문명 때부터 이게 전래가 됐었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이 기원전 1세기경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와인이 이제 처음 들어온 것이 문헌상에 나타난 걸 보면 고려 충렬왕, 그러니까 25대 왕이죠. 충렬왕이 원나라 임금으로부터 와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원나라 임금이라는 게 뭐 누구겠어요? 그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충렬왕이 장인이죠. 충렬왕이 원래 결혼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딸 쿠빌라이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가 됐는데 지금 이 솔티 마을에서 이 와인 제조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와인은 2010년도에 주류 제조 면허를 내 가지고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계산상으로 이익이 좀 되시는지요? 와인이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인식이 안 되고 주로 프랑스산, 칠레산 뭐 이렇게 수입하는 것만이 와인으로만 쳐서 그렇죠.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좀 덜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복숭아 와인을 먹어보면요. 다른 어느 나라 거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복숭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타타르산을 비롯해서 아세트산 뭐 온갖 좋은 그 산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드심으로 해서 건강도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식초에는 약 60여 가지의 유기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산보다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만들어지는 많죠. 산이 굉장히 많아서 식초가 가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다 말로 할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초는 이게 신맛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오므려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튼튼하게 성질이 해주고. 있고 네. 또 그 식초에 있는 젖산이 식초에 있는 그 초산들이 우리 몸에 쌓인 젖산들을 네, 분해해주는 분해해주고.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피로를 좀 날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식초는 원래 유럽에서 세 사람이 식초만 가지고도 세 사람이나 그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3번이나 탄 건데 그러니까 뭐 피로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좋죠. 아주 좋고 네, 그래요. 그리고 첫째로는 이 피부를 굉장히 미백 효과도 깨끗하게 있고. 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나 줄여주고. 이런 것도 많이 낮춰주고 네.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냈는데 사실 이 복숭아 식초는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예. 또 혈관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복숭아 식초 상당히 좋은 거로 예. 정평이 나 있죠. 예. 또 이게 와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와인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와인도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옛날 전통 방식 네. 그대로 그냥 복숭아를 갈아서 효모를 넣고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착즙을 해가지고 다시 가라앉혀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이 나는 거예요. 네. 예, 아주 뭐 이렇게 그 어떤 종류는 굉장히 이렇게 물에 가까울 만큼 투명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는 그 서양 그 와인으로 친다면 그 뭐냐 포르투 와인처럼 네, 네. 포르투 와인처럼 이렇게 그 주정을 섞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좀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노랗게 생기니까 산화가 됐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청포도도 오래되면 황금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황금빛이 나는 게 진짜 좋은 와인이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인의 색깔은 뭐 보통 우리가 네 종류로 이렇게 뭐 레드 와인이라든가 예, 화이트 와인, 예. 그다음에 핑크 와인, 옐로우 와인 예, 이렇게 예. 네 종류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옐로우 와인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이게 황금빛이 나지만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죠. 네, 예, 예. 네. 이 용도를 그러면 이게 식전도 있고 또 예. 식사 중간에 마시는 것도 있고 식후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이거를 식사 중간에 마시는 게 좋겠다고 아, 생각해요. 중간에. 예. 네. 왜냐하면 에피타이저로 마시는 거는 좀 달거든요. 네. 단 거는 그 아이스 와인이 그 유래를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이스 와인처럼 만들어서 당분을 알코올 속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분을 알코올 속에 남겨두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모균들을 중간에 죽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저기 블렌디 음. 그 브랜디를 섞어주든가 또 뭐 약품을 쓰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달지 않으면서 이 복숭아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 에피타이저는 조금 저기 하고 식사 중간에 예, 네. 그렇게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 와인이 아니고 비강화 와인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냥 예. 뭐 재래 방식으로 네, 순수하게. 예,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보면은 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 생선하고 뭐 주로 예, 먹어야 맞다 예, 이런 예. 얘기가 있고 예. 또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뭐 고기하고 먹지 고기하고,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요 와인은 생선 쪽하고 맞는 와인인가요? 아니면은 뭐 근데 제가 먹어보면 고기하고 먹는 게 더 나은 게 네. 뭐냐면은 그 화이트 와인의 특징은 신맛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선의 비린 맛들을 좀 많이 잡아주고 하니까 화이트 와인을 쓰는데 이거는 신맛은 좀 덜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고기하고 먹을 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감미 와인도 아니고 예. 그냥 산미 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디움이 있고 라이트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디움으로 봐야 돼요. 네. 라이트보다는. 네. 예. 네. 하여튼 이 복숭아 와인은 제가 이 마셔본 경험에 의하면 이게 차게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예. 어. 향기가 있고. 네, 그래야 이게 제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얼음을 좀 넣어서 예. 그러고 와인을 따라서 마시면 아주 제맛이 나는. 예. 물론 뭐 식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았고요. 어쨌든 여기 또 주스도 나와 있네요. 예. 네, 주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 주스는 2017년도에 이 우리 솔티 마을에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역점을 둬 가지고 R&D를 해서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17년도 1년 동안 R&D 개발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건데 이거는 복숭아를 갈아서 착즙을 해요. 보통 즙이나 주스들은 이렇게 보통 농가에서들은 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과일채 끓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일을 갈아서 착즙을 해서 가라앉혀서 펙틴을 다 제거하고 네. 투명한 것만 해서 설탕을 넣지 않고 감노차라고 수국잎 차를 단맛이 나는데 네. 칼로리가 전혀 없는 네. 그 수국잎 차하고 알룰로스라고 하는 그 천연 감미료인데 그것도 역시 인체에는 10%밖에 흡수를 안 하는 아주 그 웰빙 감미료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 단맛을 냈고 그리고 우리 솔티마을에서 만드는 천연 발효 식초를 넣어서 아, 그래서 건강도 강화하고 맛도 강화해서 아주 새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냉방병에 걸렸을 때 좋아요. 예. 그리고 특히 복숭아 주스는 이게 설사라든가 배탈 났을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식초를 넣었으니까 네, 더 좋죠. 더 좋죠. 예. 네, 아주 뭐 제품이 상당히 그 퀄리티를 보면 뭐 하이 퀄리티인데 지금 그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은 2만 원 책정했고요. 네, 식초는 17,000원, 500ml씩. 500ml에 예. 네, 요런 것들은 그거- 이게 지금 세트 같은데. 아, 요거는 이제 식초 3종 세트고요. 네, 그거는 와인 이제 3종. 와인 2종이에요. 2종.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얼마씩이나? 아주 뭐 요거는 7,500원, 네. 저거는 9,000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받아서 이게 그 괜찮으세요? 많이만 팔면 괜찮죠. 제가 그동안에 먹어본 와인 중에서는 한 병에 5천만 원짜리를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물론 뭐, 비교가 안 되죠. 저하고 잘 아는 친구가 예. 와인 애호가가 있어서 가보니까 뭐 기가 막히게 이 와인을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세 병 있더라고요. 예. 그럼 뭐 억 단위 나가는 와인도 있더만요. 그렇다고 네, 저는 뭐 도대체가 그렇게 비싼 와인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복숭아 와인이 사실은요 상당히 그런 와인보다도 맛도 좋고요 훨씬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예, 사람들이 사실은 비싸면 맛있게 느껴요. 네. 그거 뭐 전에 커피도 그렇게 실험한 적 저는 5천만 있잖아요. 원짜리 마셨는데 하나도 뭐 맛이 없던데요. 근데 이제 맛이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네. 그 떫은 맛이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네. 바디감이 무거운 것들을 비싸게 쳐요. 네. 근데 이제 복숭아는 그 탄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래도 이 복숭아 과일을 생각하면 사실 복숭아 한 개 얼마였겠어요?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가야 이거 한 병이 그렇죠.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1년을 또 기다려서 이게 또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싼 건데 싼 거죠. 예, 근데 또 소비자들 또 생각은 또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숭아가 워낙 뭐 해독 작용부터 시작해서 인체에 이룬 것들이 많이 갖고 예, 있잖아요. 뭐 예. 변비라든가 해독 작용이 뭐 특히 대장암도 예. 예방해주고 유방암도 예방해주고 온갖 좋은 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액기스로 뽑아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복숭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좋지 않을까. 복숭아를 네. 그냥 먹는 건 복숭아만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와인이나 식초를 만들면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효모균들이 뭔가 만들어낸 다른 물질들도 있고 네. 또 식초균들이 초산균들이 만들어낸 유기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를 그냥 드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로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거보다 상당히 그 좋은 그 산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아스파르탄산이라고. 예. 그것은 뭐 포도의 18배, 사과의 뭐 4배, 그다음에 뭐 오렌지 2.5배 막 이렇게 높게 이게 그 들어가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예. 상당히 좋은 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복숭아 주스, 복숭아 식초, 또 복숭아 와인 시중에서 잘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거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몸에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아니면 또 내일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드셔보면 가족 간에 또 화목하기도 좋고 애들도 또 이게 마실 수 있는 또 주스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게 그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이제 복숭아라는 걸 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저거를 만들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와인이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저기 저기 해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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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이제 뭐 마주왕이라고 예. 그 동양 맥주에서 나왔는데, 예, 그랬죠. 네 지금 그 보면은 그런 쪽에서도 많이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와인이 이제 이 종주국인 프랑스 쪽이라든가 요즘 또 칠레산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쪽에 밀려서 그런 건지 이것을 그 우리가 복숭아는 이게 그 종주국으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리면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예.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드는 공장을 갖다가 견학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뭐 음식 자체도 뭐 와인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제공도 하고 이래서 뭐 또 결혼식도 거기서 열리고요. 또 대기업에서 뭐 컨퍼런스 장소로도 활용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서 이 복숭아 와인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세계에도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네. 예, 그거는 좀 이게 이제 정책적인 도움이 좀 있어야 물론이죠. 될 거예요. 물론이죠. 네. 뭐 시나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농가들이 합쳐야 돼요. 그렇죠. 예, 농가들이 합쳐서 복숭아 농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한 꼭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연합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을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연합하는 방법, 또 이 복숭아 농가하고의 그 연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민 지금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운영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실 텐데, 예.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초창기에는 못 팔으면 그냥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버틸 시기는 조금 벗어나서 지났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좀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자금 지원이 사실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구한 얘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한다면 패자부활을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네. 예. 그 패자부활을 못하게 그냥 제도적으로 막아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정부나 그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네. 장관님 잘 들어주시면 그런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진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세종시 전동면의 이 복숭아 농가들이 한번 신나게 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그 중소기업 벤처부 아주 뭐 이게 과거에 청에서 지금 부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한 번 넘어진 분들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한테 뭘 가져와라 무슨 뭐를 보증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농가들, 또 더군다나 이 복숭아 와인 우리나라에서 종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게 시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산을 엄한 데다 많이 쓰잖아요. 농가들 위해서 쓰는 예산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정말 발돋움해서 우리나라가 이 종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뭐 그동안에 해오시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또 희망적인 것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또 예. 바람 같은 게 뭐가 있을 것도 같고.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우리 마을 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바람이라면은 우리 마을 기업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중소기업이 좀 됐다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성장하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을 기업끼리 연합을 해서 뭔가 작품을 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우리 솔티마을은 올해 목표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쩌면 잘하면 넘을 것도 같고. 아, 네. 아이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이제 좀 최소한 연매출 참 5억, 10억은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예, 그게 이제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그 뭐 바람이죠, 뭐. 예.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손익분기점을 벌써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오시면서 예. 그동안에 뭐 투자만 하시고 예. 어찌 보면은 뭐 손해만 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 들어서 BP를 넘어서겠다 예, 이런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목표를 이제 가지고 목표가 이제 있죠. 갖고 예. 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을 기업이라고 온갖 군데다가 뭐 기업들만 자꾸 만들어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육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육성을 해야죠. 육성 안 하고 뭐 마을 기업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지원금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생색만 나는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진로에서 과거에 뭐 샤또 몽블랑이라는 타이틀로 뭐 와인도 만들어내고 뭐 또 대산이라는 데서 뭐 앙코르니 뭐 등등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복숭아 와인 여기 와서 잡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프랑스 와인 못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식감도 좋고요. 마시기도 부드럽고 또 특히 몸에 좋다는 거죠. 다른 와인들과 다르게 그런 맥락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자, 어쨌든 우리 대표님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올해 뭐 블랙 이븐 포인트 반드시 넘겨야 되고요. 또 승승장구하시라고 제가 그 성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마무리 발언이라고 하면 우리 식초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죠. 네, 네. 예, 시중에 양조식초라고 나오는데 네. 양조식초라고 하는 개념은 천연 발효식초나 양조식초나 개념은 같은 거예요. 네. 개념은 같은데 그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조식초 3년 묵은 거 뭐 혹은 뭐 이 표기 사항이 굉장히 그 소비자들을 이렇게 혼동하게 혼동하게? 만들어요. 네, 네. 근데 사과 식초 해놓고 사과 이렇게 써놓고 퍼센티지는 보면 뭐 아주 100% 썼는데 국내산 100%라는 거지 네. 식초에 사과가 100%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만드는 방법을 보면 그 물이 90%예요. 네, 네. 거기에 식초를 만드는 주 영양원인 알코올은 6%예요. 그럼 6%만 있으면 초산균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물에다가 주정만 섞었으니까 알코올만 섞었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향기도 없고 유기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향료나 색소나 이런 걸 섞어서 사과 향을 좀 나게 만들어서 사과 액기스를 조금 넣어가지고 사과 식초 혹은 현미 식초 이렇게 몸에는 하거든요. 해롭게. 예. 네. 해롭지는 않지만 뭐 해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해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조식초는 맞는데 유기물 함량이 형편없는 거죠. 우리는 식초를 만들 때 와인을 한번 만들어요. 먼저 이 와인 원액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초산 발효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가 그대로 100%가 이 속에 녹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중의 사과 식초 이거는 뭐 그냥 물이 9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늬만 사과 식초인 거지. 그래서 시중의 식초하고 우리네 농가에서 만드는 식초는 좀 다른데 또 어떤 농가에서들은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서 식초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같이 가는데 네. 와인은 12%거든요. 그러면 초산균들은
12%에서는 못 살아요. 네. 죽어요. 네, 네. 그래서 물을 50%를 섞어요. 그러니까는 와인 원액이 50%고 물이 50%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초를 접종을 해서 식초를 만들으니까 역시 복숭아의 함량은 5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멍청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냥 되게 100%로.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다 분해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오래 오래 걸리죠.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게 솔티망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채하가 1년짜리고 뭐 광고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2년, 3년짜리예요, 네, 사실은. 네,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솔티 마을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와인과 식초 그리고 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김영득 대표님 거짓 없는 분입니다. 솔직담백하신 분이에요. 다른 어느 제품보다도 월등히 좋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솔티 마을에 놀러 오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구매 뭐 인터넷으로 뭐 솔티 마을 치면 아마 전문화번호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건강도 또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육체적인 것도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솔티 마을 제품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